안녕하세요. 이코노 웨이브입니다. 다음 주 전망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정말 특별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만약 다음 주를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하면 저는 결전의 주라고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숨죽이며 지켜봐온 그 법안이 드디어 심판대에 오를 수 있는 주거든요.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봄만 해도 통과가 거의 확실시됐다가 지난주에 확률이 사상 최저까지 추락한 그 법안이 다음 주에 표결대에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오늘은 다음 주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지를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음 주를 어떤 위치에서 맞이하는지부터 짚어볼게요. 지난 한 주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였는데요. 화요일에 물가가 3.5%로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 가까이 치솟는 축제가 벌어졌지만 바로 다음날 이란과 유가가 발목을 잡았고 금요일엔 AI 반도체 매도세까지 겹치면서 결국 6만 3천 달러 부근으로 밀려내려왔어요. 지금은 소폭 반등해서 6만 4천 달러대 후반에 있긴 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지표가 하나 있어요. 바로 공포탐욕 지수예요. 이게 지금 27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25 아래면 극단적 공포이고 25에서 45 사이면 공포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6만 4천 달러대까지 올라왔지만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공포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가격과 심리 사이에 온도차가 있는 상태로 다음 주를 맞이하는 거죠. 이 심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블룸버그가 지난 7월 17일에 아주 의미심장한 지적을 했어요. 지금의 비트코인 침체가 과거의 폭락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였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의 큰 하락들은 대부분 뭔가가 극적으로 터지면서 왔거든요. 2022년 테라 스테이블 코인이 붕괴한다 든가 몇 달 뒤에 FTX 거래소가 파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극적인 사건이 없어요. 대신 명확한 반전 촉매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투자자들의 관심이 서서히 식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란한 붕괴가 아니라 조용한 권태에 가까운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분석을 뒤집어서 보면요. 아주 흥미로운 결론이 나온다고 봐요. 명확한 반전 촉매가 없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강력한 촉매 하나만 나타나면요. 이지로한 흐름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바로 그 촉매가 될 수 있는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촉매가 바로 클래리티 법안이에요. 다음 주의 최대 관전 포인트죠. 먼저 이 법안이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되짚어 볼게요. 통과 확률이 정말 극적으로 변해왔거든요. 봄만 해도 무려 82%였어요. 거의 확실하다고 본 거죠. 그런데 5월 위원회 통과 직후에 75%로 내려오더니 6월에는 48%로 반토막이 났고 지난주엔 급기야 32%까지 떨어지면서 시장이 생긴 이후 사상 최저를 기록했어요. 82에서 30이라니 정말 극적인 추락이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난주에 짚었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다시 강조하고 싶어요. 이 법안이 왜 이렇게 확률이 떨어졌을까요? 표결에서 부결됐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본회의 표결장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투표에서 진 게 아니라 아예 투표장 근처에도 못 간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법안이 다음 주에 드디어 표결대에 오를 수 있다는 소식이 나온 거예요. 구체적인 날짜도 나왔어요. 브라이언 스틸 하원 의원이 7월 17일에 법안 진전에 대해 낙관적이라고 밝히면서 표결이 7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지금까지 클래리티는 캘린더 423번에 올라만 있고 실제 표결 일정은 계속 미뤄져 왔어요. 국방법에 밀리고 다른 법안에 밀리고 하면서요. 그래서 시장이 계속 비관했던 거고요. 그런데 만약 진짜로 다음 주에 표결이 잡힌다면요. 그건 몇 주간의 교착이 드디어 결판나는 순간을 의미해요. 되든 안 되든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는 거죠. 블룸버그가 말한 명확한 반전 촉매가 바로 이거예요. 통과되면 강력한 상승 촉매가 되고요. 부결되거나 또 연기되면 반대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짚어야 해요. 표결이 잡힌다고 해서 그게 곧 통과를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통과에 필요한 산수가 여전히 안 맞거든요.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한데요. 공화당이 가진 건 53석이에요. 게다가 홀리 의원과 폴 의원처럼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51표 정도예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최소 7명 안팎을 데려와야 하는데요. 지금까지 확실하게 찬성한 민주당 의원은 갈레고와 알소브룩스 딱 2명뿐이에요. 5명이 더 필요한 거죠. 게다가 그 핵심인 윤리조항 문구는 아직도 백지 상태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조율하겠다고 나섰던 백악관 회동도 그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표결이 잡히더라도 표를 못 채우면요. 오히려 부결되거나 다시 연기될 수도 있는 거예요. 기대와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셈이죠. 클래리티만 다음 주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배경에 깔린 거시 변수들도 함께 봐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유가예요.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면서
국제 유가가 $80 위로 올라섰잖아요. 이게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지는지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에 나온 좋은 물가는 어디까지나 6월 데이터였고요. 7월에 오른 이 유가는 다음 달 물가에 반영될 테니까요. 만약 유가가 계속 오르면 애써 잡은 물가가 도로 튀어오를 수 있고, 그러면 연준이 더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란 긴장이 진정되면서 유가가 내려오면요. 지난주 물가 호재가 다음 달에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유가 흐름은 단순히 기름값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의 방향을 가늠하는 나침반인 거예요. 두 번째 배경 변수는 AI 반도체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전 세계 반도체 주식이 우르르 무너지면서 그 여파가 비트코인까지 끌어내렸잖아요. 이 매도세가 일시적인 조정으로 끝날지 아니면 더 이어질지가 다음 주 위험 자산 전반의 분위기를 결정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이벤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테슬라 실적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7월 23일 목요일 새벽에 테슬라가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테슬라가 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이 있냐면요. 테슬라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에서 비트코인 보유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요. 그게 시장에 파급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최근에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손실 상태로 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서요. 테슬라가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가 은근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그런데 사실 다음 주에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요. 더 큰 이벤트를 향한 전초전 성격이 강해요. 바로 그 다음 주에 있는 연준 회의예요. 7월 28일에서 29일에 열리는 FOMC인데요. 이게 워시 의장의 두 번째 회의예요. 지난 6월 첫 회의에서 워시가 얼마나 매파적이었는지 기억하시죠? 점도표를 인상 쪽으로 틀고 완화 편향을 삭제하면서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두 번째 회의에서 워시가 어떤 신호를 보낼지가 초미의 관심사예요. 특히 지난주에 나온 좋은 물가와 나쁜 유가를 두고 연준이 어느 쪽에 무게를 둘지가 관건이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클래리티 표결과 유가 흐름과 테슬라 실적은요. 모두 이 7월 말 FOMC를 향해 쌓여가는 사전 신호인 셈이에요. 다음 주가 전초전이라면 그 다음 주가 진짜 클라이맥스인 거죠. 자, 그럼 다음 주를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강세 시나리오예요. 클래리티 표결이 실제로 이뤄지면서 통과되거나 최소한 강한 진전을 보이고 유가가 안정되면서 ETF 자금 유입이 이어지는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블룸버그가 말한 그 반전 촉매가 터지는 거라서 비트코인이 65,000달러를 넘어 68,000달러까지 시도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중립 시나리오예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림인데요. 클래리티 표결이 다시 연기되거나 미미한 진전에 그치고 유가는 횡보하는 경우예요. 이러면 비트코인이 63,000에서 65,000달러 사이 박스권에서 움직이면서 그 다음 주 FOMC를 기다리게 돼요. 세 번째는 약세 시나리오예요. 클래리티가 부결되거나 8월 데드라인이 사실상 무산되고 유가 급등과 AI 매도세가 겹치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다시 시험하러 내려가고 200주 이동 평균선 붕괴 위험까지 생길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무엇을 봐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건 클래리티 표결이에요. 7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 실제로 표결이 잡히는지, 그리고 잡힌다면 통과되는지 부결되는지 아니면 또 연기되는지를 봐야 해요. 두 번째는 윤리조항 문구예요. 아직 백지인 그 조항이 실제로 공개되는지, 그리고 백악관 회동 결과가 나오는지가 표결의 향방을 가릴 거예요. 세 번째는 유가예요. 이란 긴장이 진정되는지 아니면 유가가 계속 오르는지를 봐야 하고요. 네 번째는 테슬라 실적이에요. 7월 23일 발표에서 비트코인 관련 언급이 나오는지를 보세요. 다섯 번째는 AI 반도체 흐름이에요. 지난주 매도세가 이어지는지 진정되는지가 위험자산 심리를 좌우할 거예요. 여섯 번째는 비트코인의 200주 이동 평균선 62,000달러대 방어예요.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 주는 몇 주간 교착됐던 클래리티가 드디어 표결대에 오를 수 있는 결전의 주이고요. 통과되면 지루한 흐름을 깨는 강력한 촉매가 되지만 60표와 윤리조항이라는 벽은 그대로라 오히려 부결이나 연기 위험도 있으며 이 모든 게 그 다음 주 7월 말 FOMC를 향한 전초전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무리 한 문장으로. 다음 주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다음 주는 봄의 82%에서 지난주 32%까지 추락한 클래리티 법안이 7월 20일에서 24일 사이에 드디어 상원 표결대에 오를 수 있는 결전의 주로 통과되면 블룸버그가 지적한 반전 촉매의 부재를 단숨에 뒤집는 강력한 상승 동력이 되겠지만 여전히 60표 확보와 팩지 상태인 윤리조항이라는 벽이 남아있어 부결이나 재연기의 위험도 상존하며 여기에 이란발 유가와 AI 반도체 매도세 그리고 7월 23일 테슬라 실적까지 겹치면서 이 모든 것이 그 다음 주 7월 28일에서 29일에 열릴 워시 의장의 두 번째 FOMC를 향한 숨가쁜 전초전으로 펼쳐질 전망입니다. 몇 주간의 교착이 드디어 결판날 수도 있는 한 주예요. 클래리티 표결과 유가를 꼭 지켜봐주세요. 여러분은 다음 주에 클래리티가 극적으로 통과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결국 또 미뤄질 거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코노 웨이브가 다음 주 결전의 순간을 실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 웨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